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원 건설관리학과 건설경영학 전공 이호창 원우입니다. 저는 공공발주 시공책임형 CM 프로젝트의 사업 수행 단계에서의 개선 방향에 대하여 제안하는 논문을 주제로 작성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논문의 흐름은 서론으로 시작하여 이론 고찰 이후 공공발주 시공책임형 CM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안정적 사업 수행을 위한 방향을 제안 후 결론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주제 선정 배경 및 논문 흐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당 주제를 선정한 배경에는 LH에서 시공책임형 CM 프로젝트의 시범 사업을 2017년부터 시범 사업을 하면서 수행이 완료된 현장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시공책임형 CM 발주에 대한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제도적 개선 사항을 제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연구의 흐름도는 연구 배경 및 목적을 시작으로 이론적 고찰 및 선행 연구 검토 문제점 도출, 개선 방향 제안, 결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론 고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CM은 현장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감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CM은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로 미국 CM협회에서 정의한 내용은 건설 프로젝트 전반에 결처 효율적인 관리를 프로젝트 오너에게 제공하는 전문 서비스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CM과 CM 앤 리스크의 차이점은 GMP 즉 총 금액을 설정한다는 사항입니다. 리스크를 조금 더 수급자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시 정의하는 시공책임형 CM 사업 방식은 공공주택 건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설계 검토 등 사업관리 역량 및 시공 역량을 모두 보유한 종합건설업체를 실시 설계 단계에 조기 선정하여 발주자가 선정한 설계사와 협업을 통하여 설계를 수행하고 이후 종합건설업체와 시공계약을 체결하여 그 금액 범위 내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공책임형 CM을 발주하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 파악하여야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최상위 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하며 하위법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국토부는 건설공사 사업관리 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을 고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방식 특례운용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준을 근거로 입찰안 내서 및 공사 입찰 특별 유의서를 만들어 상세 조건 및 입찰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 독소 조항이 존재하여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 시범 프로젝트 이후로 총 49건의 발주가 이루어졌습니다. 연도별 추세를 보시면 2018년 2건으로 출발하여 2020년 14건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24년 2건으로 다시 추세가 내려온 현황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고 민간 사업자들이 더 이상 매력적으로 프로젝트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유찰이 발생되고 발주기관에서도 흥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발주량이 갈수록 감소한다고 분석됩니다. 시공책임형 CM과 관련하여 기존 문헌을 고찰해 보았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도입 방안, 벤치마킹, 설계 단계 등 실제 사업을 수행하기 전 단계까지의 논문은 다수 발행되었으나 현재 수행이 완료된 프로젝트는 데이터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문헌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시공책임형 CM 프로젝트의 수행 단계에서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논문으로 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럼 실제 진행 사업 사례를 바탕으로 한 문제점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실제 진행 사업 사례는 발주기관과 시공사 등 관련자들의 인터뷰를 통하여 정리할 예정입니다. 사업 진행 중 발생되는 문제점을 단계별로 분류하고 선정하여 관련 법령 및 입찰 제도를 개선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분류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수주 이후의 착공 전까지의 단계, 두 번째는 공사 단계, 마지막은 준공 이후 정산 단계입니다. 먼저 착공 전의 사업 준비 단계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사항은 발주처 및 사업 수행자 모두가 책임이 없는 외부적 요인으로 증액되는 사업비입니다. 인허가 과정 중 심의 단계에서 추가되는 사항들과 주변의 민원인들이 공사 민원이 아닌 사업 자체에 대한 민원이 주요한 문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입찰 단계에서 제한한 부위의 적용 여부에 대한 이견으로 총 사업비의 이견이 발생됩니다. 다음으로는 논문의 주요 핵심 부분인 공사 중 단계입니다.
입찰서에 제시된 현장의 조건과 실제 현장의 상태가 상이할 경우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설계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제도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발주처와 시공사 간의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산 단계에서는 발생된 많은 문제점을 정리하여 프로젝트를 최종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저는 공사 중과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집중해서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입주자 또는 주변 토지주, 입주자 등의 사업성 민원과 입찰 조건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인입 공사비 등 사업성 공사비의 부담 주체 등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관련 전문가들과 실제 프로젝트 종사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문제를 정립하고 정리된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검토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문제점 도출을 위한 관련 종사자 인터뷰 계획입니다. 현재 시공책임형 CM을 발주한 곳은 특례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밖에 없으므로 현장에 담당했던 감독관을 섭외하여 인터뷰를 실시 예정입니다. 해당 현장은 충주 호암공도주택 프로젝트와 판교제이 테크노밸리 및 강동천호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각 담당 파트너였던 현장 소장 및 공무 책임자를 인터뷰하고 마지막으로 설계사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의 시공책임형 CM 프로젝트 발주 담당자와도 토론을 통하여 개선 방향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안정적 사업 수행을 위한 제안을 위해 실제 사례 케이스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정리하고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도출된 결론을 전문가분께 검토를 부탁드릴 예정입니다. 실제로 사업 수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케이스에 대한 스터디입니다. 첫 번째는 판교제이 테크노밸리 프로젝트에서 입찰기간 예상된 문제에 대해 발주기관에서는 VE 및 수정 제한을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지시사항에 따라 입찰 서류를 제출하였고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이후에 사업 수행 과정에서 주변 대지 주인들이 어스앵커 점용료를 45억이라는 금액으로 과다하게 요청하였고 이는 사업성 민원으로 시공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발주처는 시공책임형 CM 프로젝트 취지에 맞게 모든 책임은 시공사에 있다고 법령을 해석하였고 결국 재설계를 통하여 설계비 20억과 착공 지연 24개월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이는 소송으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현재 뚜렷한 해결 방법 없이 평생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충주호암 공동주택 건립공사 프로젝트에서 모든 절차와 법에 합당하게 VE를 제안하였고 해당 항목이 채택되어 설계 및 시공과 준공 후 정산까지 완료된 이후 발주기관의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시공사의 이익을 과도하게 배정했다는 의견으로 인하여 일정 금액을 발주처로 반환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하지만 시공사 입장에서는 모든 과정이 적법하였기 때문에 해당 없음으로 공문을 회신하였고 이후 행정 과정을 추적하는 상황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를 수정하기 위해서 관련 종사자분들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일치하는 문제점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초안으로 만든 샘플이며 조만간 설문 문항을 확정하여 배포 및 취합 예정입니다. 설문조사와 관련 종사자의 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결론을 바탕으로 정리하여 CM 분야에 저명하신 전문가께 검토를 부탁드려 실제 적용 가능성과 포용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결론입니다. 논문의 결론은 시공책임형 CM을 구성하는 관계자를 발주기관과 시공사, 설계사 세 가지로 분류하여 각 개선 사항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법령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수정과 기준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긴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